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독서 7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9강이고요. 우리 96쪽 펴시면 돼요. 출제, 유형, 시 해가지고요. 종합과 비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하나 살펴봤던 유형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여긴 전략 부분 책으로 좀 같이 보죠. 96쪽 맨 위에 한번 보시면 자 1번에 종합적인 독해 유형에서는 선택지의 구성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제, 사실일치, 서술 전략과 효과 그 다음에 상황에 적용하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구성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의 핵심만 잡아보죠. 2번 볼게요. 자, 주제는 어떤 거다?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일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3번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를 뒤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서술 전략과 효과 각각 다 따로따로 점검해서 둘 다 맞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자, 내용을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제시문에서 적용 부분과 관련된 개념, 단계, 방법, 원리 등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선택지의 개념, 단계, 방법, 원리 등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원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제시문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선택지 한번 보죠. 자, 1번 현대사회 인문학의 역할, 그 다음에 2번은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해결 방안, 그 다음에 3번 자 과거와 현대사회에 대조하면서 현대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요. 4번은요. 사회의 복잡성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다. 일단 이걸 자체는 보면 핵심 개념이 뭐예요? 인문학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현대사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인문학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글쓴이 주장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돼야 되죠.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 글쓴이 주장이 당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글의 주제가 되고요.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나머지 선택지 잠깐 볼게요. 2번에 현대사회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물론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기는 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셋째 줄 보시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라는 게 현대사회의 문제점하고 관련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일 뿐이고요. 이것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부분적으로 관련되기는 하죠. 과거와 현대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보시면요. 쭉 이제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상호 이종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해가지고요. 현대사회의 모습, 과거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들 때문에 인문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사회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아예 내용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현대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인문학이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담아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전체 내용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3번 반응은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7쪽 한번 가보죠. 전략 두 번째 거 나와 있고요. 맨 위에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비판하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반론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요. 단순히 반대 주장만 하는 게 반론이나 비판은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근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 이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뒷받침한다라는 걸 강조하면 되는 거죠. 이번 문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주장은 뭐예요?
바로 나와 있네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왜요? 마른 몸을 얻게 되면 그저 타인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타인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예인의 예를 들면서 다이어트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됐는데 이것이 또 다이어트가 자신감을 형성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마른 몸이나 호감이나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 외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겉모습, 외모 같은 것들 근거로 해가지고요,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감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죠?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가 아니라 뭐 마른 몸이나 아니면 다이어트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글의 근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이에요. 물론 2번은요. 다이어트의 나쁜 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는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다이어트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른 몸, 그 다음에 모습, 외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이 근거를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3, 4번 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 보시면 98쪽이에요. 자, 논증의 오류 문제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암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결과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봤던 것처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제시문의 정보를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문제 이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1, 2차 예시 문제에 나와 있지 는 않지만 그래도 방법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증의 오류 문제는요. 개념적인 용어를 묻기보다는요. 제시문의 내용과 유사한 방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찾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 용어를 암기하기보다는 제시문에 드러난 사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보기에서 보이는 오류의 유형과 같은 것은 해가지고요. 보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가지고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왜 사형 당해야 해? 했더니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근거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용어를 꼭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결론을 근거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1번에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건데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게 결국 뭐예요? 화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근거와 결론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기에 나오는 제시문에서 보이는 오류와 똑같은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국민의 67%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방식하고는 다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3번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니 혜림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해가지고요. 하나만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사례만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9개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오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용어는 익숙하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자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이건 뭡니까? 그죠? 이를테면 싫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보면 뽑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뽑아야만 좋아하는 거다라고요. 논의의 범주를 딱 두 가지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용어는 참고고요.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슷한 과정, 사고 과정이 나타난 걸 찾으면 끝나는 거기는 해요. 3번 뭐 교재 문제하고 우리 PPT 제가 PPT에 잘못 넣었어요. 근데 뭐 크게 푸는데 무리 없으니까 이것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다음에 99쪽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게 글의 내용과 서술 방식을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 다라 하나씩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씩 한번 보죠. 일단 1번 보면요. 자,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 제시해서 전개를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암시라는 게 우리가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알리는 걸 암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살펴볼 거야라고 직접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중심 화제나 핵심어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 한번 보시면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중심 화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속성 농약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소재가 뭡니까? DDT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심 화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DT라는 핵심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해 줌으로써 뒤쪽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라고 넌지시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 한번 보시면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그죠?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인과 분석 원인과 결과죠. 벌써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축적된다. 여기서 벌써 인과가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게다가 DDT는 뭐예요?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질 대사의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이 깨져버려서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해가지고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원인과 결과를 언급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2번도 어렵지는 않네요. 쉽게 확인되고요. 3번은요. 정보가 두 가지예요. 다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금지를 뭡니까? 악영향 제시하고 사용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악영향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죠? 이를테면 다의 앞부분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그래서 뭡니까?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검출되고 그 다음에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러한 농축과 잔존성이라는 악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생산이 중단됐고 사용이 금지됐다. 일단 악영향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용 금지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글쓴이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뒤에 사용 금지 주장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마저 확인하죠. 라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이 경각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죠. 그것을 암시적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낸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조심합시다. 경계합시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쁜 점이 있다까지만 딱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쁜 점을 언급을 해주면 사실로서 언급을 해주면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라 한번 보니까요. 그죠? 자, 이와 같이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 발견했다. 그 다음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나쁜 점 때문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뭐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요거 암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4번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기서 이제 경각심과 암시적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5번 문제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죠? 다음 글을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선택지 한번 보죠. 그래서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 드라마 소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고요. 그다음에 역사 드라마 통해서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역사 드라마 시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4번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 드라마에서도 항상 악인으로 그려지겠군. 역사 드라마의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봤더니 역사 드라마라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이라든가 상상이 아니라 시청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되면서 다중적으로 수용된다. 그러면 작가의 어떤 재해석을 아니면 상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시청자들이 역사 드라마를 주제로 삼아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담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논하는 걸 우리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 드라마의 주제를 가지고요. 이야기 주고받고 의논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2번이죠. 그죠?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보고 나서 역사 드라마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1번은요. 역사 드라마의 소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현재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현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와 관련되는 소재로만 이게 본문에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이래야 한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아니죠.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상상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다중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가가 강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 3번의 근거가 여기에 확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드라마의 인물 묘사가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뭐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얘도요. 1번처럼 아예 언급되지 않은 소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은 3번인데 요 맥락을 놓친 거죠. 그죠?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상상이 아니라 부정하면서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되고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정보를 놓쳤기 때문에 3번이 그죠?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 정확하게 긍정하고 부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9강은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20강에서 우리 필기노트 독서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